자, 유리함수는 일단 그 유리함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유리함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함수는요, y는 fx 꼴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fx가 만약에 자, 이렇게 1차식이면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이 fx가 어떻게 표현됐을 때 x에 대한 유리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자, fx가 x에 대한 유리식으로 표현이 될 때, 유리식으로 표현이 될 때 특별히 그 분수식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지수인 x가 어디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이런 식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수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유리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자, y는 fx, 일반적인 함수 형태가 y는 fx인데 이 fx가 x에 대한 유리식으로 표현이 될 때, 자, 유리식으로 표현이 될 때 이런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리함수는요, 자, 그 미지수인 x가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분수함수라고도 해요. 근데 분수함수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유리함수라는 자,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유리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함수를 가르칠 때는 최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함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80% 정도의 그 범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학생은 그 함수 그 단원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80%는 이미 여러분들이 끝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지 못한다 또는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80%는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함수하면 뭐다? 그래프다.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그 그래프부터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함수에는 기본적인 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본 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대칭이동을 시키고 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그 1차 함수는 여러분들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증가하든가 함수하든가, 뭐 꼴로 따지면 한 2가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평행이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꼴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여기도 2가지가 있죠. 자, 2가지가 있어서 2가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평행이동으로 나머지 모든 그래프를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함수는요, 자, 몇 가지가 여러분들 있느냐면요, 가지수를 굳이 따지자면, 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1차 함수나 2차 함수처럼요, 몇 가지가 있느냐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기본적인 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는 다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요, 자, 어떤 게 유리함수라고 했느냐면, 미지수인 x를 분모에 가지고 있는 식을 자,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꼴이 어떤 꼴이 가능하냐면요, y는 x분의 k라는 이런 꼴이,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1차식 중에서도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아예 없는, 그냥 x만 딱 있고 등자에도 그냥 상수만 딱 있는 요런 그 유리함수가요, 큰 기본적인 꼴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꼴만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모든 유리함수를 여러분들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설마 이거 유리함수라고 해서 선생님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옷이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그래프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정비례하고 반비례를 배웠는데 바로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반비례에 나왔던 거죠? 이 반비례 그래프가 여러분들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시 유리함수라는 그런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는 k, x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든가 아니면 감소하게 그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리든 아니면은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그려지는 자, 이런 그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다고 하더라도요. 난 그거 다 까먹었다. 난 모릅니다, 선생님. 어떻게 처음부터 새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새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선생님이 자, 하나씩 다 확인을 시켜줄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요, 자, y는 x분의 k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꼴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k가 얼마인 게, 더 기본적인 꼴이 될 수 있느냐면, 1인,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꼴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분모 x에다가는 0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기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x에 뭐를 대입하느냐면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작아지는데요. 절대적으로다가 0이 되진 않아요. 이 x축에 가까이 가긴 해요. 만약에 x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1이고, x에다 만을 집어넣으면 만분의 1이죠. 근데 절대 0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x축에 가까이 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0에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4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4가 됩니다. 그럼 이쪽도요, 절대적으로다가 y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y축에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음수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절대 x축과 만나진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y축과 만나진 않지만 y축과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얘가 양수면, 즉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K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이 그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x분의 만약에 2라는, 자, 이런 만약에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을 대입했을 때, 자, 1이 나왔다면,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4가 나오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는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는데 얘는 4가 나오니까 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을요, 해당하는 점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이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먼저 그렸던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x를 대입했을 때의 그 함수 값에 얘는 다 2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프보다는 다 위쪽에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음수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더 작은 값들을 이렇게 갖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느냐면요, 이 위에 있는, 자, 우리가 그거를 K라고 하는데, 이 K의 절대값이,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인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유리함수에서는요, 뭐라고 하느냐면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K가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자, 요렇게, 자,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자, K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유리함수의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인 꼴은요, y는 x분의 k라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K가 0보다 크면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는데 이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 유리함수 그래프의 그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자, 꼼꼼하게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자, 이 부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하면요. 자, 함수라고 하면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인 정의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역이 있고, 그리고 그 x와 이렇게 그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그때 x 값에 따라서 결정된 그 y 값을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하고, 저 함수 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 우선은 y는 x분의 1이라는 자,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모든 x 값들이 그에 대응하는 y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만 빼고 0만 빼고 0일 때에 대응하는 y 값은 없고 나머지는 다 모든 x 값들이 그에 대응하는 y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치역은 또 어떻게 됩니까? y값도요. y값도 이 y 이 x축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x에 대한 y값이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x에 대한 y값이 다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만 y가 0일 때만 그 x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그 치역도 마찬가지로요. y 값이 0이 되는 그런 그 값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역도 마찬가지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즉, 그 정의역 중에서는 x가 빠져야 되고, 자, 치역 중에서는 y만 빠지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 그래프 x축에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x축에 가까이 가죠. 이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가까이 가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x축이 점근선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y축도 어떻습니까? 점근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자, K가 0보다 크면 어때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자, 그리고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요것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4번도.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어떻다? 멀어진다는 거. 요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요 그래프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자, y는 x분의 1 그래프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1, 4분면에 요 안쪽에 있는 거, 원점에서 가까운 그래프. 얘들은요, 요 한 쌍의 곡선의 꼴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으면 딱 접혀요.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접힙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은 딱 접혀요. 딱 포개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 유리함수는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점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요,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원래 그래프하고 완전히 포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쌍의 곡선은 원점과 그 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역함수는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y는 x에 대해서 포개진다는 거는요, 역함수를 구했을 때 그 역함수가 원래 함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도 그 모양이 똑같다면, 자,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똑같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부터 6번까지 함수의 그래프와, 자,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함수를 공부할 때는요,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함수는요, 기본 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복잡한 그 함수의 식들은요, 다 평행 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이 되는 꼴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y는 자 x분의 k라는 자 이런 유리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보느냐면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형. 그러니까 유리 함수의 정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그 함수의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형. 그런데 얘를요 어떻게 하느냐면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x에서 p를 빼는 거죠. 자,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쪽에 q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 기본형인 y는 x분의 k 유리함수를 자 x에서 p를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q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자,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죠? 나 이런 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y는 n이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y는, 자, x축으로 p만큼이면 어떻게 해요? x에서 p를 뺀 거예요. 제곱.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다가 q를 더했다고 기억나시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다. x 대신에 x-p.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다. 오른쪽 끝에 자, q를 더해주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표준형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준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원래 y는 x분의 k라고 했을 때 k가 0보다 큰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p만큼 갔다가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 알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요 점은 여러분들 자 p, q가 되는 겁니다. p, q.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또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위에서는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5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y는, 이 그래프는요, y는 x분의 k k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여러분들, 원래 이 기본 이 그래프는요, 원적 0,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p, q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p, q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요,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과 관계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동시켜줬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 표현 잘 알아둬야 되고요. 자, 점근선은 아까는 X축과 Y축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에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데요. 자, 이 직선은, 자, 뭐가 되느냐? X는 P가 되는 거죠. X는 P. 점 P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는 P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점 Q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은
y는 q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x는 p와 y는 q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점근선.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동시켰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점근선 같은 경우는 그 점의 좌표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점의역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 유리함수는요, 자,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점이 지금 이동했습니다. 요 콤마 0이 p, q로 이동했죠? 자, 그러니까 x는 p 값을 가질 수 없고요. 자, 그러니까 p를 제외한 모든 실수. 자, 그리고 y는 q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이런 수들이 정의역과 치역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있습니다. 뭐도 있느냐면, 이 그 유리함수는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느냐면, 자,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요, x축, 이 유리함수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이 대칭이 되는 직선들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났을 때 그 모양은요,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는데,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x-p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y축으로 q니까 q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p 플러스 q. 요거에 대해서 이 그 유리함수는 자, 대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자, 대칭을 요것도 한번 평행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 빼기 p. 자, 그리고 y축으로 q만큼이니까 q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데, 요 유리함수는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 그 그래프는 너무 간단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이론을 좀 정리를 잘하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그런데 충분히 또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답하여라. y는 x-3분의 5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요, 자, y는 x분의 5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원래는 얘가 양수니까 1, 4분면에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자, 그런데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도 어때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y축과 만나는 점을 알면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x에다 0을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니까 3분의 6이죠? 오, 간발의 차이로 어떻습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을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3콤마입니다. 그래프는 그렸고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점근선은 이거하고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직선은 3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3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니까 x는 3. 자, 그리고 이 직선은 자 2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는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표준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요,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반형이라는 게 있죠. 자, 2차 함수에서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2차 함수를 여러분들 보면은 2차 함수의 기본형, 자, 그리고 표준형은 뭐였습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은 뭐였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죠. 자, 이렇게
그 2차 함수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어요. 기본형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리함수도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x분의 k, 얘가 기본형, 그리고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표준형. 그러면 일반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형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일반형의 꼴은, 자, 어떤 꼴이냐면, 자,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분모도 x에 대한 1차식이고요. 자,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 이런 식을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이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일반형 꼴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형 꼴인데요. 이런 일반형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표준형으로 나타내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기가 좋고요. 뭐 점근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형으로 나오면 그냥 뭐 보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그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뭐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라?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나눠보는 거예요. x 플러스 5x 플러스 6을 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즉 목과 나머지로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번 들었습니까? 5번 들었죠? 자, 그러면 5x 플러스 10. 자, 빼주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fx는 일반적으로는 목을 여러분들 먼저 써요. 우리가. 그렇지만 얘는 나머지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4거든요. 자,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니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몫은 얼마입니까? 5가 되죠? 자, 5를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목과 나머지의 위치만을 딱 바꿨을 뿐인데 정말 유리함수의 뭐로 바뀌었습니까? 표준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fx는 x분의 자, fx는 x분의 마이너스 4라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5만큼 평행이동시켰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반형을 통해서는 한눈에 이렇게 알아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직접 나누어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비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자, 그래프 이해하는데 한결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요.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사하는 방법은 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은 약간 고단수의 방법을 씁니다. 그렇다고 뭐 어마무시한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살짝 뭔가 다른데 뭔가 좀 고딩스러운 그런 느낌. 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고딩들이 주로 자, 즐겨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 분모가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x의 개수가 5잖아요. 그럼 5로 딱 한 다음에 이 분모하고 똑같은 수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똑같은 식을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몫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몫은 순식간에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이 원래의 식과 이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분모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5x 플러스 10이 돼요. 근데 원래는 6이잖아요. 10이 아니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서 4를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친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요거는 목이 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몫은 어떻게 합니까? 뒤쪽으로 빼주고요. 자, 어떻게 요거는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직접 나눴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약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는 좀 중학생이 구도 과정을 배우는 것 같았었는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딩들만이 쓰는 그런 비법이라니,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리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배웠고요. 자, 일반형은 뭐라고 했냐면, 자,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이, 자, 우리가, 그 유리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바꾸는 비법까지, 자,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역함수라는 것은, 자, x하고 y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즉, 어떤 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의 그 함수를 우리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는데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일반적으로 식이 y는 x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x는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x와 y가 일단 x는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그 식을 정리를 하고 나서요. 이 x를 y로 바꾸고 오른쪽에 있는 y를 x로 바꾸면 x와 y가 바뀐 식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역함수 구하는 여러분들 방법이었습니다. 즉 x와 y를 바꿔서 식을 정리해 준 거, 이걸 우리가 그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함수도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유리함수에서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x를 y라고 이렇게 쓰면은요, 자, y는 7x-9분의 자,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역함수로 만드는 방법은 이 식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x는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양쪽에 7x-9로 곱해서 얘를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7x-9 y는 자, 3x 플러스 5가 되죠. 자, 풀어보면은요, 자, 7xy 마이너스 9y는 자,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3x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7xy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y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9y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x로 묶어주면, 자, 7y 빼기 3은, 자, 9y 더하기 5가 되죠? 자, 그러면 x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7y 빼기 3분의, 자, 9y 플러스 5가 돼요. 자, 식을 여러분들 뭘로 바꿨냐면은, 원래 y는 x에 대한 식이었는데,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y는 x에 대한 식을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x를 y라고 쓰고요. 자, 이 y를 뭘로 바꾸냐면은 x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바로 뭐냐면 이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를 만드는 자,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x와 y를 바꾸는 자, 그런 작업을 역함수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잉크를 충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역함수를 구하니까 역함수가 어땠습니까? 7x-3분의 자, 9x 플러스 5가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혹시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중간에 좀 실수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아주 가볍게 이거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요. 자, 원래 함수와요, 역함수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y는 자, f의 역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f 인버스 x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이 7x 부분하고 이 플러스 5는요, 안 바뀌었어요. 7x하고 5는 안 바뀌었어요. 그죠? 전혀 뭐 손을 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분모에 있던 마이너스 9가요, 플러스 9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던 플러스 3은요, 뭐가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바뀐다는 거죠? 얘하고 얘만 바뀌는데요. 얘하고 얘만 바뀌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만 바꿔주면은 역함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공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